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4번째 페이지. 상남자와 훈남의 면모를 두루 갖춰 우린 이분을 상훈이라 부릅니다. 배로이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훈훈하네요. 오늘도. 자,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토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은 신앙심을 이용해 일종의 범죄 패턴을 형성하는 종교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걸 종교 범죄라고 하는지 일단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이용해서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착취적인 것을 얻는 범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왜 믿음이라고 제가 하냐면은 네. 아주 고등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 뭐 한두 사람의 그런 형태, 그 뭐 가족 종교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층화된 조직도 있고 되게 단순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네. 쉽게 하면 믿음을 이용해서 아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종교적 믿음, 구복적인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행위, 그걸 모두 그걸 종교 범죄라는 네. 표현을 씁니다. 이제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믿음을 이용한 거다. 그렇죠. 예. 우리 예전에 그 관계성 범죄 얘기할 때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종교 범죄에도 어떤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관통을 한다면 좀 이런 요소들이 녹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핵심이죠. 핵심이군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그루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종교 범죄는 성립할 수가 없죠. 뭐가 되든.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춤을 추면서 분무를 추면서 젊은 여성들이 네. 춤을 추면서 그걸 통해서 같이 끌어들이는 그런 가스라이팅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우 도덕적인 그런 방식으로 훈계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방식. 이 두 개 다 종교 범죄의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뭐라고 하나 되게 잘 나가는 성인 느낌의 네. 교육자 느낌의 어떤 교주가 있는 범죄가 있는 반면에 네. 아주 친근한 아이돌 여성 같은 형태로 같이 막 놀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들이는 범죄도 있고. 여기는 일단 재밌는 모임이야를 네. 인식시키는 거예요. 예. 재밌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시대적 형이 있죠. 고립된 어떤 청년들 아니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신체적으로 아니면 즐겁게 웃고 즐기는 것에 소외된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끌어들여 갖고 네. 재산을 쪽 빨아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목숨까지 빨아들이는 방식도 있고.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훈 또는 삶의 어떤 이제 뭐 처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에 갈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근엄한 교육자 같은 입장으로 훈계하면서 네.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그런 가스라이팅 범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전형적인 느낌을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종교 범죄를 다루는 종교 범죄국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부서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종교 범죄를 다루는 그런 전문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나라도 있나 보네요. 예,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문화 부처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착취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다 가려버리니까.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공동체는 그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이게 사이비와 이단과 이런 어떤 범죄자 집단이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분들이 뭐 그래 좀 고민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의 방식은 다양하다. 뭐 여러 유형의 범죄가 일어납니다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범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네. 이 양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엇인가 지배,
소유. 아. 그러니까 성적 행위를 빙자한 지배 소유. 육체적 지배를 통해서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예속시키고 예. 종속시키고 네. 그럼으로써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빨아낼 수 있는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표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이비 이 종교 범죄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남성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나요?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도 많고. 아, 예. 근데 이건 왜냐하면 그 형태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네. 그것이 한국 사회에 감추어진 성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종교 교주에 의해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실제로 경찰들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많은 어떤 전화를 많이 받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질 못하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예.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렇지 실제로 그거 말고도 흔히 말하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아니면 뭐 여기서 남성이라는 건 20대, 30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에 혼자 사는 독거남 같은 경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젊은 여성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유형은 워낙에 뭐 다양하네요. 근데 네. 그런 50대 남이 부끄럽고 네. 창피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암수범죄, 종교적인 암수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지 않은. 네. 자, 이렇게 신앙심을 이용해 범죄 패턴을 형성하는 종교 범죄.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아니면 뭐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 아니라 교주들이 예, 교주들이나 예, 예. 그거의 실행 네. 어떤 행동 대장들이 네.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인디언 기우제 아시죠? 인디언 기우제. 예. 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아하.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네. 우리 뜻대로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 사람은 영험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3년을 5년 동안 계속 하면은 예. 누구든 그런 걸 못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성된 걸 보기 때문에 뭔가 영험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아, 워낙 찌르는 게 많아서. 그렇죠. 계속 하기 때문에 나 믿으면 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한 100개, 1000개를 걸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만 돼도 돼도 그것만 강조하죠. 된 것만 보이죠. 안 된 거는 반복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거기에 이제 그 사람한테 특별한 무엇인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겪는 사람 아니면 시련을 겪은 사람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아픔이 겪은 사람 이런 예.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는 처방을 조금 던져주고 그럼 거기에 믿음이 그 어떤 그 신뢰가 생기고 예, 예. 그 신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 그 만남이 유지되면서 다른 가족 관계라든가 사회 관계를 네. 끊어버리고 나만 바라봐. 이런 형태죠. 네. 그러면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뭐 뒷부분에 원래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포교 활동을 할 때 도를 하십니까라고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보이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좀 취약한 상태다. 이 보여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당했었거든요.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딱 봐도 저는 네.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그럴 것 같아요. 딱 보도 쟤는 상남자와 훈남의 아니 쟤는 좀 교집합인데. 도를 그렇게 알 것 같다. 그럼 저는 이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막 욕하는. 그러면 헛짓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 많은 번화가에 혼자 가는 경우에 좀 많이 다 찔러보는 거예요. 들러붙더라고. 다 찔러보는 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경찰에서 이제 방화범 수사라는 방화범 수사는 예. 높은 건물에서 합니다. 네네. 왜 높은 건물인지 아세요? 아니요. 방화범들이 이렇게 그 공간을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 보이겠으면은 둘이 이 옆으로 예. 가방을 맨 네. 남녀가 네. 둘이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 겁니다. 예. 뭐 얼굴이 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뭐 일이 있냐? 네. 그게 뭐 도를 아십니까로 대표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도를 아시니까라도 했지만 다른 얘기도 하죠. 오늘 뭐 근심이 있어 보이시는데. 일단 근처에 뭐 저기 햄버거 집 가서 예. 잠깐 시간 되시면 얘기 차 그런 한잔 얘기도 할까요? 하죠. 먼저는 이제 뭔가 네. 좀 필요한 근심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아, 이런 맞아. 얘기를 예, 얘기를 하죠. 예.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중에 10명이나 20명 중에 1명은 걸리겠죠. 당연히 그중에 한국 사회가 힘든 사회고 그 좀 어려우니까 몇 마디 말 붙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젊은 여성이 남자한테는 네. 여성한테는 젊은 남성이 필요하게 말씀하니까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인 거죠. 그걸 이제 약점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에디터 중 한 명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 학원가에서 입시 얘기를 빌미로 접근한 사람이 네.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입시 얘기는 안 하고 대뜸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 처음에 입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약간 거슬리는 표정이 나타나요. 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입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얘기구나. 다른 문제가 있구나. 예. 인간한테 5가지 정도의 욕구 정도가 큰 겁니다. 예. 이성, 돈. 돈 그리고 부모님 관련, 네. 친구 관련 뭐 여러 가지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예. 예, 진짜. 예. 찔러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처음에 하면은 대충 요거 보면 요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러면 무엇인가 내 고민을 들어줄 것 같으면은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얘기를 다 하면 순간 빠져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네. 따르는 거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에디터가. 네? 딱 보이는군요. 네, 딱 예. 보면 제가 면모체 붙여도 금방 넘어올 사람 얼굴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한 얼굴에 나타나는 어두운 면을 수심. 예. 예. 인간이 수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분 좋을 때도 좀 어두운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금방 찾아내는 거고 음. 그 다음이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많은 통계적인 어떤 사례적인 걸로 찍어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또 다음 단계.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제사 한번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돈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다른 관계적인 걸로 그래요. 연결하거나 이렇게 예, 하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뭐 한 번 더 뭐 만나자고 하고 뭐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구술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엮는 거죠. 자, 이렇게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보니까 이런 종교 범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가 이제 다른 인간관계를 다 끊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도 관계가 아예 차단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 자체를 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그 얘기에 도덕적 기준이 잘못된 거야. 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얘기에 어떤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야. 아무리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을 이렇게 적대시하기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은 그거를 네. 하게끔. 그렇죠.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라는 건 상대성이거든요. 네. 그쪽이 여기를 끌어들이면 저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거를 단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번. 그리고 뭐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특별한 어떤 뭐 애정이 갈구된 사람은 애정 쪽으로 하면은 쭉 그러면 당연히 차단이 돼. 몇 번 이 차단을 하는 방식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쪽 관계에 매달리게 매달리고 매달리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매달리기는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아. 그 찾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네. 아니면 뭘 가지고 아. 그렇게 되는 방식이 전형적인 방식이죠. 이미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는 뭐 악화 일로를 걸은 상태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워낙 화제가 되고 충격을 줬던 시리즈물이죠. 나는 신이다를 통해 많이 알려진 집단입니다.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일단 뭐 JMS 어떤 집단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1978년도에 뭐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라고 말 그대로 JMS인 부분인데 사실 뭐 이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가치관의 방황을 많이 일으켰어요. 1980년, 90년대. 뭐 민주화라든가 뭐 군사정권부도 여러 가지에서 그런데 대신 대학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이촌향도 그러니까 저기 그 도시에서 고립된 젊은 청년들이 주요 포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JMS의 그 집회 같은 걸 보시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젊은 여성들이 네. 많이 춤을 추고 그렇죠. 그렇더라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80년대 90년대에 사실은 대학가의 문화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문화 속에서 네. 나타나는데 상당히 정명석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그들 표현은 약간 순박합니다. 순박하다. 순박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 순박 뭐 이런 걸로 표상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근데 네. 독수리 오용재라고 정명석 뒤에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그 사람을 뒷받침했던 몇몇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요? 그 독수리 오용재라고 부르는데 5명이에요. 예, 주로 이제 뭐 예. 연세대 정문 앞에 독수리 다방에서 모였다 뭐 이렇게 또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주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주로 명문 사립대의 출신들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문화 당시의 대학 문화를 상당히 교묘하게 많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뭐 MT도 가고 예. 그러면서 이 남녀가 뭐 저기 같이 여러 가지 얘기, 사교 모임. 사교 모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면서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이 돼 버렸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정명석이라는 자를 교주로 만들어낸 거죠. 예. 사실 정명석은 실제로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박하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네. 우직한 느낌을 가지는 교주. 실세는 따로 있었군요. 그렇죠. 예.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대부분은요. 네. 뭐라 그러나 얼굴이 되게 착하게 생겼습니다. 네. 실내 뭐 편견 없이 보면 네. 좀 호감형인 경우가 호감형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10년 전에지만 한 200-3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로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문제들, 네. 강간 성추행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실제로 이건 저기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뭐 기쁨조가 있었다고. 그렇죠. 외국인 예. 여성 신도에 대한 강간 혐의도 있고 음. 이게 어떻게 근데 이런 존재가 네. 이 교주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좀 독특하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를 용납한다는 것이 사실은 네. 한국 사회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두드러지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이 되고 예. 그 젊은이들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가로채버리는 거죠.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뭐 도시화 이런 게 너무 짧은 시간에 그렇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도덕적인 멘붕 상태에 온 것을 이런 자들이 딱 가로채는 이것이 독특한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1950년, 60년대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의 히피족들이 네. 자유를 갈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유를 찾았을 것 같지만 네. 상당 부분이 이런 나쁜 사이비 교주들의 노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히피족 그 영화 보면 막 부흥회 막 예. 이런 거 하고. 맨슨 패밀리 아시죠? 찰스 맨슨. 찰스 맨슨. 예. 맨슨 패밀리가 딱 그 사이비 교주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서 목숨을 잃고 예.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젊은이들 연예인 죽이고 막. 그렇죠. 히피족. 네. 이런 것이 그때 나타난 건 사실은 그 교리적 방법과 방법적 방법을 이 정명석과 JMS는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 참고로 그 말씀하신 외국인 여성 신도 2명 강간 혐의로 정명석은 최근에 이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상태고, 예. 뭐 어느 쪽 얘기든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죠.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그 정명석이 징역이 구형된 이후에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정명석 옹호 영상 같은 게 막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여론전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네. 사이비 교주 밑에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이 두뇌들이 존재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 두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명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거죠. 아, 그래요. 정명석을 지켜야지 자기 이권을 그렇지. 되니까. 간부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대부분 이익을 얻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막대한 재산과 막대한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행하는 거죠. 교묘합니다. 사실은 JMS 티를 안 내고 그렇죠. 다른 조직인 척하면서. 마치 자기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저 JMS가 아닌데 네. JMS를 내가 바깥산업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네. 이런 방식이죠. 근데 사실은 다 옹호하고 네. 물타기 하는 방식들이 같은 예. 조직이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여라도 혹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남성 신도들만 가스라이팅에 강간한 사이비 교주도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른바 여자 정명석으로 불리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김기순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하필 또 제가 또 경기도 이천 출신이라서 아가동산이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추억이 사람인데 있나요? 예. 어렸을 때 농사지었는데 예, 예. 뭔가 그 앞에 큰 돌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거기 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돌에 아가라고. 예. 그 아까가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예. 전혀 농촌하고 안 맞는 데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경찰차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음.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시체가 묻은 거 막 파헤치고 막 그런 거 아. 예, 그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김기순이 본인은 3살짜리 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순진무구한 사람인데 집단 농장에 신도를 모아갖고 네. 스스로를 우상화한 겁니다. 음.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가혹한 어떤 노동 착취, 무급 노동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세를 불리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자신의 반발하는 신도 3명을 살해하고 또 뭐 강간도 하고 아주 나쁜 짓 그리고 무죄 탈세 횡령 이런 걸 받았지만은 네. 실제로는 이제 1년 4개월 만에 보석 석방돼서 아가 집단 농장을 와해됐지만은 네. 아실 겁니다. 그 레코드 회사 중에 신나라 레코드라고 예.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음. 밝혀진 바가 네네. 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이 잔당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아직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종교 범죄에 대한 재산, 그 범죄적 재산 환수가 잘 안 됩니다. 좀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게 많아서. 그게 종교 범죄로서 처벌된 게 아니라요. 예. 이건 성범죄나 그렇죠. 아니면은 예. 뭔가 이런 착취 범죄로 네. 처벌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범죄적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인 거죠. 종교 그 행위를 표방해서 거두어들인 이익 같은 거는 그렇죠. 명분이 없군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그의 후계자들이든가 거기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자들이 예. 나눠서 또 딴 어떤 종교 범죄의 아. 토대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종교 범죄가 많은지가 이유가 된 겁니다. 아. 이전에는 불교적인 사이비 종교였다가 음. 이전은 기독교적 사이비 종교로 바꿔서 나타났는데 네. 구성원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교주에 운전사 했던 사람이 여기서 교주가 되거나 예. 여기서 뭐 회계 받던 사람이 저기서 교주가 되거나 저의 교리 이런 건 뭐 관심도 없었네. 아무런 의미가 그 돈이네, 교리는요. 돈. 그 교리는 어디서 찾았냐면 네. 미국의 그 부흥운동 같은 그런 데에 그거를 쌓아놓는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한두 개 가져다가 대충 만들면 하나의 교가 돼요. 짜깁기에서. 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뭐 부처님다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단지 그건 표상된 거고 자신들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겉표면만 했지 그것이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이비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 돈줄을 끊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돈줄을 못 끊으니까 안 돈줄을 환수할 없어지는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김기순 이 사람은 왜 그 아가라는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1940년생인데 아가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듣기로는 아기 예수. 순수한 아, 아기 아기 예수의 예수에서. 느낌에서 예. 그걸 뭐 연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본인이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지를 너무 그려 차용해 갖고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순백색의 마치 그 천사 같은 느낌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면은. 그냥 큰 새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표장을 하는 거죠. 예. 포장을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네. 아까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네. 그 사람들 눈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천사로 보이는구나. 그렇죠. 저 사진이 천사로 보일 정도라면 얼마나 세뇌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을 가둬놓고 네. 밥 안 주고 그 상태에서 저걸 보게 하면 그렇게 노동시키고 성착취하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치 정명석 기쁨조처럼 젊고 잘생긴 남자 교인만 선별해서 강간을 하고 예, 성착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쨌든 물리적인 힘에서 김기순 저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굶기고 아, 가스라이팅. 때리고 예. 힘이 무력한 상태에서 갑자기 빵을 하나 주면은 아, 빵을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죠. 그럼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를 피해자들은 알까요? 알지만은 네. 저항을 못하는 거죠. 알긴 알 네. 수도 있구나. 알 수도 있지만 저항을 못하죠. 예. 왜냐하면 내가 저항을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묻혀 죽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예. 죽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교묘하고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 범죄가 무섭다는 것은 네. 이렇게 착취당한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항을 못합니다. 막 맞아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직접 뭐 성착취를 당하진 않더라도 내 가족이나 자녀가 뭐 교주나 간부한테 그런 몹쓸 짓을 당하는데도 제지를 못하고 그냥 방관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오히려 방관에 더 나아가서 갖다가 바치는 경우도 있죠. 얼마 인천에서 벌어졌던 그 자기 딸아이를 아, 예. 해갖고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교주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네, 갖다 부모가. 바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뭐 그걸 뭐 성령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예. 그렇게 한번 그 무의식에 네. 세뇌가 되면은 자기 자식이건 자기 남편이건 아니면 자기 아내건 아무런 그냥 그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교 범죄 같은 경우는 재산을 조금 잃는 것이 오히려 더. 근데 의식 자체가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나마 좀 재산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다. 그 그렇죠. 정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남성들이 강간을 당해도 그냥 별 저항을 못하고. 모항 못합니다. 네. 신천지 내부에서도 뭐 성범죄 의혹이 있었죠, 교수님. 예, 생겼는데 네. 말하자면 그 뭐 흔히 말하는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소개하는 여신도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신천지 일부의 어떤 간부들이 네. 했는데 신천지는 참 독특합니다. 신천지는 이제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게 과거에 이제 소위 학생운동권에 네. 그 간부들이 상당 부분 그 신천지의 어떤 주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네, 80년대, 70, 80년대째. 어, 그래서 네. 실제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데 아, 네. 요즘도 신천지 한번 모이면 10만 모입니다. 모이죠. 아시죠? 예. 대구 같은 데 모이면. 여기 잡지사 있는 이 건물 근처에서도 자주 모여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독특한 소위 말하는 과거에 그 이 운동권 방식의 세포 조직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아마 80년대, 9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그런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했던 자들이 네. 실제로 변심을 해갖고 네. 거기에 되면서 네. 실제로 주축은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세포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그렇지 않. 물론 의견이 나눈다는 분명한 것은 네. 몇몇 어떤 그런 자들이 이런 어떤 악행에 음. 주축이 됐다는 건 뭐 불변의 사실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만나보신 그 어렸을 때 밭일 하시다가 만난 그 아가동산 말고 그 종교범죄 주동자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예. 뭐 그냥 뭐 알려진 학교 사립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학생운동했던 애들이 있죠. 네. 근데 제가 경찰 생활을 할 때 뭐 그 어떻게 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딱 보는데 야 너 그건 범죄인데?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이제 포교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창이 교수님의 동기, 동창이 동기. 예, 예. 87학번 동기가 예. 죽여버린다고 내가 나를 포교해?
죄송합니다. 잘못 찔렀지.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나가야지. 네. 예. 그러니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왜 그 애들인데 네. 싫어하냐면 그렇게 포교한 표현 그렇게 이제 그 가스라이팅한 애 중에 여럿 있었는데 예. 어떻게 무슨 문제가 됐냐면 네. 그 학생 운동 조직 전체를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 사이비 종교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 운동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캠퍼스별로 이게 흔히 말하는 있죠, 분파가 있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슨 뭐 이런 것들. 네, 네. 이거 하나를 다 수십 명을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근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 후배들이 이게 선배니까 네. 선배라는 권위로 들어갔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살을 했어요. 여기서. 후배가. 예. 네. 예. 후배가.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 예. 그러면 좀 화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네. 너 내가 한번 제대로 털어봐. 그러니 이제 물론 그건 이제 실제로 범죄가 되긴 어렵죠. 왜냐하면 자살은 이해가 한 거고. 근데 현재 경찰인 걸 알고도 접근한 건가요? 알고도 접근한 거죠. 왜냐하면 예. 아시다시피 정명석 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 내부에 또 그 소위 말하는 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나는 신사에서 알려진 바지 뭐 않습니까? 검사, 뭐 경찰, 네. 뭐 언론인 네. 중에서 일부러 타겟으로 네. 왜냐하면 예. 권력 그리고 강제력, 사법권 이런 것들을 보조 혹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사이비 교조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네. 마누라부터 부인부터 네. 포섭을 하고 남편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게 더 이제 쉬워지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가족 전체가 그 정명석이든 누구를 보호하는 예.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파면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보호하다가 파면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래서 이제 법 질서를 비틀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서도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이 언론인이니까 혹시 우리 회사에도 설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계실 수 있죠. 계실 수 예, 있죠. 예, 계실 수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종교 범죄를 종교 범죄란 건 없어요. 법에 종교 범죄는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찰 내에 분명히 네. 정명석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뭘 통해서 알려진 바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알려진 자가 그 나는 신이다 거기에 밝힌 바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주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교주들은 뭐 특별한 알려진 것처럼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오히려 되게 약간 순박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뭐 뒤에 따로 실세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필 뭐 이만희, 정명석, 김기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받은 건지 어떻게 교주까지 될 수가 있었는지 여럿이 있었겠죠. 여럿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여럿이 있어서 간택을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원래 처음부터 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거나 말 잘 듣는 사람. 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좀 오히려 좀 네. 이용하기 좋은 사람. 이용하기죠. 왜냐하면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주가 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 보통 유사한 거는 사기 조직의 소위 말하는 노출된 어떤 머리, 수괴 네. 이런 자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 수괴들은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 형태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거만 치워버리면 또 누굴 세우고 형태가 되죠. 수괴만 우리가 악마화한다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게 이 조주들한테 뭘 공급합니까? 교주들한테 네. 돈과 젊은 여성. 젊은 여성. 그걸 통해서 거기에 푹 빠지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네. 교주가 아예 그런 그렇죠. 거에 네. 푹 빠지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각종 사기 범죄와 이제 엮어가지고 부정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종교 범죄 집단이 그 재력이나 사업 규모는 뭐 어느 정도까지 커집니까? 예. 그걸 사실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네. 예전에 이건 뭐 알아서 편집하시는데 네. 그 세월호 참사 때 구원파 관련된 네. 부분에서 그때 막 재산 규모를 막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차명으로 땅이 있는 거예요. 차명으로. 예. 그러니까 일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네네.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그 발견됐던 그 매실밭에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알려진 시신, 예. 유골이. 네. 이게 실제로 뭐 유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유병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네. 치고. 네. 예, 근데 왜 거기서 발견됐을까를 언론이 추적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네. 구원파 관련 사람들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토지 등기에 구원파라고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 교회 갔던 그 사람인데 다 얽혀 있군요. 예. 한두 필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함부로 처분을 못 하죠.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교계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내에서 서로 이제 뭐 재산 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목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명목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네, 않다. 다만 합법적인 업체들은 꽤 되죠. 예를 들면 합법적인 업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좀 한때는 안 좋아하다가 나중에 좀 입맛에 들인 음료수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죠. 예, 뭐. 보리음료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상장사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자금을 세탁하는 네.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어떤 악마적인 자들이 계속 발본색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방송 사고로 꼽히는 사건 중에도 이제 종교 범죄와 얽혀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만민중앙교회의 MBC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말하 1999년 5월 11일 날 신흥종교인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당신 여의도에 있었죠. 네, 문화방송에 사옥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조를 거기서 송출을 중단시킨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냥 뚱 딴 화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노루가 뛰어노는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래요? 이게 뭐죠? 노루화면을. 노루화면을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제 갑자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MBC PD 수첩의 방영을 막고자 소위 말하는 실력 행사라고 하는 그 용서받지 못할 언론사 습격을 한 거죠. 예. 진짜 MBC 그러니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자기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 그거를 무력으로 그냥 중단시켰다. 그렇죠. 예.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너무 어릴 때라 저는 예. 기억하지 못하는데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럼 저는 갑자기 MBC에 띵 하더니 노루가 나타나갖고 왜 갑자기 동물농장에 나타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동물농장은 심지어 SBS인데.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은 사전 녹화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도망 다니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는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이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록은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1990년 10월에 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제명 처분 후에 1998년 8월에 자신이 뭐 자기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무리를 일으켰죠. 그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임재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란 소리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의미인가 어쨌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르겠지만은 네. 여성신도 강간 혐의로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사망했죠. 일시 형집행 정지로
그 다음에 2023년 12월 30일 날 죽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 사람의 성범죄가 너무 그렇죠. 뭐라고 하나 이게 보통의 강간범들보다도 더 질이 안 좋은 네. 거예요. 너무 어린 여성들 그리고 너무 많은 여성들을 그래서 문제가 됐죠. 큰 사회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록은 사망을 했고요. 하지만 뭐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종교 범죄 피해 예방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교 범죄에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크게 시스템적인 면이랑과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방송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종교의 선한 측면, 종교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사이비 종교는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죠.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본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으니까 믿고 누구 따라가서 믿고 이것이 아니라 네. 종교가 본질적으로 사회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선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갈 딱 수밖에 구분이 없죠. 되니까. 그렇죠. 구분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왜 종교 범죄의 부서가 필요하냐, 아니면 종교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걸러내는 게 필요하냐면 그냥 종교의 자유만 있다고 그냥 방임한다고 하니까 네. 사기꾼들이 종교로 도망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놈들은 다 사기꾼들인데. 아, 예.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있는데 네. 나는 여기 어느 사실 인가도 안 받은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종교로는 뭐 건덕지를 걸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장해 갖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없어지면 또 사기꾼으로 나가고 일종의 이게 정류장 기착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이런 데에서 같이 좀 모여갖고 네. 이런 정도는 좀 걸러낼 수 있게 예. 하는 어떤 걸음 장치는 필요하다.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일반 그 국민들이나 그 대중들이 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목사, 이 사람도 스님, 저 사람도 보님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정도의 좀 조그만 네. 어떤 걸음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특히 한국 사회 같이 이런 종교인을 위장한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데는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 뭘 믿든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진짜 종교는 착취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것만 명심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함부로 돈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함부로 그 몸을 요구하지 않고 예. 함부로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포교 활동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 뭐 날 착취하려고 한다 느꼈을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그 거절을 그 앞에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네. 신뢰할 만한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은 네. 다양한 아니면 또 지역 사회에도 좀 명망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조언을 좀 받고 구하고. 예. 그러면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네. 적어도 결론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일종의 나를 타자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럼 교수님 그 실수로 내가 발을 들였어 이미. 근데 뒤늦게 좀 깨달았어. 그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느낄 때가 있죠. 여기 뭐가 잘못됐다. 느낌이 올 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이 기본 공간을 그들은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다니는데 항상 뭐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딴 생각 못하게 채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죠.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한테 다른 상담이나 이런 믿을 데 가서 만한 곳으로. 예.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면서 한 판결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신천지에 빼앗긴 세월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죄송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1심과 2심까지는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포교 대상인 피전도자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모략 전도가 이제 불법 행위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데, 하지만 2022년 8월에 대법원이 1심, 2심 결과를 뒤집어 버렸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신천지에서 교리 공부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된 후에도 이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종교 집단에서 피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대법원의 판결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1심, 2심은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알고 한 거예요. 신천지인지를 알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시간의 경과를 봐야죠. 그때쯤 되면 이미 이 사람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이미 된 부분이거든요. 항거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걸 이분들이 모르나요, 판사님들이? 근데 이제 예. 사실은 이 대법관들이? 판사님들이 법의 전문가지 종교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법관 중에 3분의 1은 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이 대법관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 미국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예. 왜 그러냐면 예. 법의 전문가들이 예. 분명히 필요하죠. 예, 그럼요. 그런데 최종의 대법원이라는 건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만 네.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이란 건 법의 눈이 아니라 뭡니까? 사회의 공동의 상식의 가치. 눈으로 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대법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저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저지라고 안 부른다고요? 저스티스라고. 저스티스. 예. 정의. 예. 실제로 대문자 저스티스라고 씁니다. 대법관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판사가 아닌 거예요. 네. 가치 판단, 정의의 수호자인 저스티스네. 법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법관 출신들이 하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네. 법관 출신이 아니거나 아니 판사를 안 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거기에 넣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도 이 판결이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성인이 알고 공부한 거는 어떻게 소년 뱃을 맺냐는데 알게 된 과정이 이미 종교적으로 어떤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대법관의 구성도 그렇고 이런 판결할 때는 종교 전문가 분들이 분명히 거기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단순 논리잖아요. 네. 단순 논리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비법률가의 시선도 좀 더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오늘 시간을 마침과 동시에 요 코너, 토요일에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좀 비통한 소식이네요. 자,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들 원인부터 해결 방안, 대응책까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예. 상당히 즐겁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알찬 내용 있는 거를 보통 그런 방송국에서는 안 하거든요. 예. 무거워서 이 방송국 무슨 용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뭐 그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후련하다, 해방이다. 지긋지긋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예. 가치 있고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또 해주신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9월 하순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진짜 긴 여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토요일을 좀 서늘하게 만들어주신 배상훈 교수님.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듭니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뵙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